피해 어르신에게 1심 법원은 무죄라고 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과 대법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죄였습니다. 이 결론을 바꾼 거 요양원 서랍 속에 들어있던 교육자료 한 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요양원에 부모님을 맡기셨거나 앞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판례 계속 가져옵니다. 때는 2018년 3월 22일 밤 10시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노인요양원 2층 복도 이씨의 할머니 가명입니다. 그날 밤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84세 나이, 스스로 몸을 가누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대로 몸이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항의도 저항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담당 요양보호사 민준씨 가명입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민준씨는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병실 안에 언쟁이 있었습니다. 다른 입소 어르신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소란을 피하려고 이씨 할머니를 침대에 눕힌 채 복도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가 복도로 나오면서 이 선택이 훗날 법정에 서게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복도에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가림막 없이 이씨 할머니의 하반신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복도의 전등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복도에는 요양보호사 3명이 있었습니다. 시각은 밤 10시 가까이. 다른 어르신들은 이미 취침 중이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을 때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이 행위가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행위냐 아니냐.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의 논리를 들어보면 나름 근거가 있었습니다. 밤 10시 가까운 심야였습니다. 복도 전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외부 방문객이 돌아다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이미 자리에 들어 취침 중이었습니다. 기저귀 교체 외에 성적인 접촉이나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1심은 이렇게 봤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건 성폭행성희롱에 준하는 행위다. 이 사람은 기저귀를 갈아들인 것뿐이다.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 검사 측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가림막을 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학대입니다. 2심에서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 결과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판결을 이해하려면 법의 해석 방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형사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에 명확히 쓰여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도로 규정에 시속 60km 이하라고 쓰여 있다면 빠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넓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에 적힌 것보다 더 넓게 해석해서 사람을 처벌하는 건 금지됩니다. 1심은 이 원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에서 등의 행위라는 말은 적어도 성적 언동이어야 한다. 기저귀를 갈아들인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 그런데 2심은 같은 법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읽었습니다. 그 순간 이 판결의 방향이 180도 뒤집힙니다. 이 내용 모르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잠깐 구독 먼저 눌러두세요. 2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단순히 성폭행, 성희롱만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모든 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스스로 몸을 가릴 수 없는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성기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민준 씨는 복도에서 가림막을 쓰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3명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육 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는 어르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입니다. 민준 씨는 노인인권 학대 예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림막 없이 복도에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2심 법원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행위는
어르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학대였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단 이런 사정들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평소에는 반드시 가림막을 치고 기저귀를 교체해왔다는 것, 그날은 병실에서 언쟁이 생겨 급히 복도로 나온 상황이었다는 것, 처음으로 기소된 초범이라는 것, 이 점들을 감안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핵심을 기억하세요. 의도와 상관없이 가림막을 치지 않은 그 행위 자체가 처벌받았습니다. 민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간결했습니다.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 상고 기각, 2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삶에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요양원에 부모님을 맡기셨거나 앞으로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보세요. 이 판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먼저, 노인 학대는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2심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스스로 몸을 가릴 수 없는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그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즉, 어르신이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림막을 치지 않은 그 행위 자체가 의도와 무관하게 학대가 됩니다. 이것이 이 판결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고를 때 직원 교육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 사건을 뒤집은 결정적 증거는 요양원의 자체 교육 자료였습니다. 직원들이 노인 인권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학대 예방 교육이 있는지, 이건 단순한 홍보용 자료가 아니라 실제 법정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소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대답 하나가 부모님의 안전을 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결국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1심이 무죄를 선고했을 때 많은 분들이 황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심과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론은 달라졌습니다. 법이 너무 좁게 해석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건 법의 실패입니다. 이 판결은 그것을 바로잡은 판결입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요양원 고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편 주제 정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눌러두세요. 이씨 할머니가 그날 밤 복도에서 느끼셨을 감정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84, 보호대로 몸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항의도 못하시고 피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존엄은 결국 법원이 지켜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요양원에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학대인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게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억울한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판례 계속 보실 분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